안녕하세요. 몽실학교 꿈장 서우철입니다. 오늘은 몽실학교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몽실학교는 다른 배움터와 무엇이 다를까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몽실학교가 이제 다섯 군데로 늘어나고 이제 전국에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도 지금 알고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과연 몽실학교는 뭐 학교랑 어떻게 다르냐? 그다음에 주변에 몽실학교 비슷한 청소년 수련관들도 많은데 그곳이랑 무엇이 다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할 때 별명을 꿈짱이라고 했는데, 꿈짱은 몽실학교에서 제가 불려지는 별칭입니다. 몽실학교에서는 대안학교처럼 선생님들을 별칭으로 부릅니다. 별칭으로 부르는 이유는 좀 더 친근하게, 또 격이 없이, 또 선생님들이 먼저 낮은 자세로 다가가기 위해서였고요. 이게 학생들과 편안한, 평등한 상태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을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별칭으로 불려지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PPT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몽실학교는 다른 배움터와 무엇이 다를까요? 인데요. 자, 일단은 몽실학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든 또 기타 학원이든 청소년 수련관이든 배움이 열리는 곳에서의 모습, 학생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학생들은 과연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또는 청소년 수련관 같은 청소년 시설에서 자기가 원하는 배움을 찾고 있을까요? 과연 찾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명쾌하게 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진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진학을 위해서, 물론 그 자기가 원하는 배움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국가 교육 과정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생님들이 짜 놓으신 교육 과정을 그대로 암묵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교수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찾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교육 과정이 있는 거고 그거를 전달하는 수업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배움보다는 주어지는 배움이 먼저 놓여 있게 되죠, 학생들 앞에서. 그렇다 보니까 원하는 배움을 찾는다고는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하는 배움을 찾을 수 있게 우리가 교육 시스템 바꿔줘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자, 두 번째로 질문 한번 볼까요? 학생들은 과연 그런 배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제대로 답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움과 암과 삶이 제대로 연결되어서 그 배움이 그대로 살아가는 데 힘으로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쩐지 삶과 삶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계속 외부에 또 내려오는 지식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상태고, 그것을 삶과 연결하는 어떤 시간이나 노력, 과정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제대로 고민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한번 볼까요? 학생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과연 그럴까요? 계속 학교에서는 계속 경쟁 교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석차가 있고, 석차가 높아야, 성적이 좋아야 또 좋은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다 간다기보다는 경쟁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삶은 대부분은 경쟁이다기보다는 사실은 협력에 가까운데, 학교에서는 오히려 경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속에서 자라난 우리
학생들이 과연 성인이 됐을 때 정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느끼면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보니까 명확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 가지가 우리 학생들한테 불편하다,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몽실학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과연 학생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쭉 많은 분들이 고민해 왔고, 그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몽실학교를 학생들과 함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몽실학교가 어 다른 배움터랑 다른 지점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몽실학교는 다른 배움터와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혹시 어린이 공동체 벤포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 1956 년에 에스파니아의 빈민가에 어린이 공동체 벤포스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한 신부님이 정말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더 큰 세계를 경험해 주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만든 작은 세계, 세상 또는 국가, 이런 의미로 벤포스타라는 것을 만들었고, 어린이들이 스스로 법을 정하고 그다음에 시장과 선거를 통해서 시장과 또 국가 아 수반을 정해서 스스로 운영하는 형태대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어린이들이 했었고요. 또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화폐도 만들었고, 또 실제로 이 벤포스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서커스 공연하면서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자치로 이루어지는 어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몽실학교는 이 벤포스타를 담고자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벤포스타처럼 학생들이 이 몽실학교에서 진정으로 자치를 실현해서 스스로 꿈을 갖고 꿈을 키우고, 또 이 마을에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배울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철학을 가지고 예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실학교를 학생 자치 배움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학생 자치 배움터는 사실 법적으로 있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몽실학교에서 최초로 만든 이름입니다. 그만큼 자치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지금 벤포스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식 채널 E 아시죠? 지식 채널 E에 보면 어린이 공동체 벤포스타라는 영상인데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가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이게 캡처를 해 놨거든요. 이 벤포스타의 어린이 공동체가 궁극적인 모델인지 논란이 있지만 제약가림을 스스로 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교육이 추구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벤포스타는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 다름 아닌 그들 스스로, 이렇게 돼 있죠. 몽실학교에서도 거의 같은 철학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 벤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학생들한테 의사결정권이 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결정권, 그다음에 공간 운영에 대한 결정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부터 해서 그런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몽실학교에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는 운영위원장이 학교와 다르게 학생이 되고 있고요. 또 운영위원회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진 게 자치위원회, 자치위원들이 거의 몽실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학생들로 위원받아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자치가 더 강화될 수 있게끔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볼까요?
학습의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 몽실학교가 다른 배움터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몽실학교의 학생 주도 프로젝트 과정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그것이 담긴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기획한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또 평가를 하죠. 그렇게 어 되고 있죠.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가 국가와 학교와 교사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몽실학교에서는 그거를 뒤집었습니다. 오로지 시작부터 학생들이 하게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행도 학생들이 하고, 그다음 마지막 평가까지도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 전체 과정을 설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게 몇 년 동안 고민을 해서 지금 보시는 기획 및 운영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몽시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통 보면 뭐 학교에서는 과목별로 이렇게 모인다든지 또는 청소년 수련 같으면 프로그램으로 모인다라면 몽실학교는 일단은 몽실학교 하고 싶은 학생들이 먼저 모이는 겁니다. 무엇을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그 모여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일단 함께 모여서 어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은 1 년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1 단계 생각 만들기 시간이 있죠. 처음에 이게 쉽지 않아요. 애들이 우리 학생들이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해 보고 싶은지를 생각을 별로 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인제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말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자신도 자기네 생각들을 해 보게 되고 그걸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진정 자기가 해 보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는 거를 첫 번째 단계를 하고요. 그거를 또 생각을 쭉 나누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럼 다양한 생각들을 들을 수가 있죠.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친구는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2 단계에 가서는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끼리 또 모여서 자 그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서로 비슷했지만 좀 미묘한 차이점들도 서로 이야기를 해 보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각자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방법을 찾은 걸 가지고 우리만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나도 좋고 우리 주변, 우리 공동체도 우리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또 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도 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게 합니다. 고렇게 2 단계까지 거치면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프로젝트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그거를 이제 하고 싶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1 년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필요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세부 계획, 단계, 그다음 필요한 예산, 그다음 결과물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매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몽실학교의 하나의 특징은 여기 슬로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이 프로젝트가 하고 싶은 걸 바탕으로 정말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활동들로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의 힘으로 간다는 것이 몽실학교의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제 설계까지 하고 이제 과정까지 설계를 하고 학생들의 스스로 힘으로 하는데 이것을 또 학교나 다른 어떤 배움터와 다른 지점은 여기에 또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들의 역할이 다릅니다. 학교나 다른 배움터의 경우에는 전부 일단은 그 교사가 교육을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전달을 하죠, 전달. 교사가 미리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알기 쉽게 전달을 하는 역할 그러니까 티칭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학생의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몽실학교에서는 어 배움의 목표부터 과정과 운영과 설계와 평가까지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티칭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다만 학생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거를 잘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걸 더 잘할 수 있게끔 조력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조력자 길잡이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 교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또 청년, 또는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진짜 뭔가를 가르치는 티칭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또 격려해 주고 잘한다고 해 주기도 하고, 또 막히면 또 다양한 방향성을 또 보여주면서 또 생각을 확장시켜 주고, 또 학생과 학생의 생각을 연결시켜 주고, 또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 여기서 의사결정권은 학생들이 가지는 걸로 요렇게 합니다. 요것이 또 다른 배움터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움의 주체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 차이점이 되겠고요. 네 번째 큰 차이점은 어떠한 도전도 실패도 가능한 학생들의 학습 플랫폼이자 놀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왠지 뭐 학교나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서 제약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기도 하고, 더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또는 또 원하는 배움이 아닌 상태에서 모여서 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제약 조건이 많고 그런 거죠. 몽실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이 하고자 한다라면 어떠한 도전도 실패도 가능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교육청과 그다음에 이 마을 교사와 또 지역의 많은 또 분들이 도와주면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학습 플랫폼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껏 여기서 쉬면서 놀면서 또 하고 싶은 걸 찾아갈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도 다양한 도전 사례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푸드트럭을 실제로 어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예, 장사도 해 보기도 했던 그런 창업 프로젝트도 했었고, 또 몽실학교 공간에서 정말 벌이 날아다닌 양봉도, 도시 양봉도 해 보기도 했고요. 또 진짜 자기들이 연구자가 되어서 연구하는 연구 프로젝트도 해 봤고, 그다음에 우리 삶을 직접 바꿔가는 정책도 개발해서 진짜 정치인을 대상으로 정책을 판매하는 정책 마켓도 해 봤습니다. 어떠한 도전도, 예, 가능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런 과정들, 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진짜 자기의 꿈을 스스로 찾고, 또 스스로 설계하고, 또 그거를 고난도 역경도 헤쳐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몽실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실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서 다른 배움터와 차이점을 두고 있고요. 모든 그런 과정들이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 몽실학교는 다른 배움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른 점이 더 발전될 수 있게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 몽실학교가 다른 배움터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